영상을 준비하면서 꽤나 참담함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계획범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에 그들의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신발, 티셔츠만 이거 두 개만 딱 버렸을까? 또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겼죠. 그래서 강력범죄 관련 경찰 매뉴얼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수사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수사를 할 때 첫 번째 초동 조치, 두 번째 현장 감식 탐문, 세 번째 DNA 거탐 검사. 여기서 말하는 거탐 검사는 거짓말 탐지기예요. 네 번째 금융 통신 추적, 디지털 포렌식 사이버 수사. 이렇게 1, 2, 3, 4, 5번으로 갈 수가 있죠. 1번하고 3번만 제가 할 거예요. 1번 초동조치. 초동조치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박호정 교수님이 쓰신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찰 초동수사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가 찾게 됐습니다. 그 논문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발췌를 해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경찰의 초동조치 매뉴얼.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동수사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의 수사 활동을 말한다. 범죄가 일어난 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멸실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범인이 도주할 시간적 여유가 증가하여 범인 검거가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증거 확보와 범인 검거가 범죄 발생 초기에 이루어지는 초동수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초동수사는 중요한 수사 방법이다. 수사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신속 착수의 원칙, 현장 보존의 원칙이 초동수사와 관련이 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초동조치는 수사의 3대 원칙 중 신속 착수의 원칙과 현장 보존의 원칙에 의거해서 증거를 찾는 게 무조건 1순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색을 할 때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실종자가 살해, 납치, 상해, 성폭행 되었다고 생각되는 실종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직체 없이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수색은 실종 사건의 시작이자 끝으로 매우 중요하고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색은 증거와 현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DNA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 이게 수사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증거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문, DNA, 족적이 있습니다. 지문은 보통 그 상대방을 단정 지을 수 없을 때 보통 지문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동석자와 손정민군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저희는 DNA와 족적에 중심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족적에 대해서 많이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족적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건에 있어서 족적은 거의 필수 증거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선 한 사건을 찾았어요. 이 사건은 2012년에 일어난 살인사건인데 피해자 신발 밑에 흙이 많이 묻어 있었다. 이 점을 미뤄보았을 때 올레길을 걷던 중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해자의 신발에 묻어 있었던 흙만으로 당시의 정황과 살해 장소를 말해줬습니다. 또한 이춘재와 유영철 사건에 있어서도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어요.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춘재가 계속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족적이 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영철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유일한 증거는 조큰과 골목 CCTV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당시에 신고 있었던 신발이 결정적 단서가 되면서 유영철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발은 강력 범죄 사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석자 측에서는 토사물이 묻고 밑창이 떨어졌다 라는 이유로 신발을 버렸죠. 그런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봤었을 CCTV에서 보면은 동석자의 신발은 상당히 깨끗하고 너무나도 멀쩡하게 보이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토끼굴을 지날 적에는 신발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저 신발이 본인 신발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너덜너덜해졌죠.
저희는 오히려 동석자에게 반문을 해야겠습니다. 어쩌다 밑창이 떨어졌나요? 신발 부분은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기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티셔츠는 왜 버렸을까요? 편의점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편의점 영상, 그냥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종이의 TV에서 확보하신 화질 좋은 CCTV에서도 잠바를 비록 입고 있기는 하지만 티셔츠가 많이 보여져요. 그런데 동석자가 토끼굴을 지날 때는 티셔츠를 꽁꽁 싸매고 잠바로 감추고 지나갑니다. 티셔츠가 보이지 않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추워서? 그런데 만약 피가 묻어서 감춘 거라면, 그동안 제 비디오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뇌피셜도, 뇌픽션도 안 합니다. 언제나 항상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자, 지긋지긋하게 보셨을 동석자의 진술. 정민이가 언덕에서 자빠졌고 끌어올렸다라고 돼 있고 평지에서 끌어올린 상태에서 깨우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분명히 동석자는 정민군을 끌어올렸다고 했고 정민군은 의식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민군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동석자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분명히 정민군은 몸이 축 처져 있는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축 처진 상태의 사람을 끌어올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석자도 그렇고 손정민군도 그렇고 둘 다 술이 취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땐 C, D, E처럼 동석자가 손정민군을 번쩍 들어 올려서 옮겼을 일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와 B 같은 포즈로 분명히 손정민군을 끌어올렸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끌어올렸을 때 대충 이런 포즈겠죠? 앉아서 겨드랑이로 팔을 집어넣고 일으켜 세운 다음에 의식이 없는 손정민군을 자기 몸에 기대게 한 다음에 앞으로 끌었겠죠. 뒤에서 끌었을 경우에도 뒤에서 팔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가슴팍을 붙들고 뒤로 끌어당기면서 손정민군의 신발이 질질질 끌려가면서 끌었겠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손정민군은 발견 당시에 뒤쪽과 앞쪽 모두 피가 나고 있었어요. 손정민군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손정민군이 발견했을 당시에 머리에서도 피가 계속 나고 있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얼굴에서도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있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석자가 의식이 없는 손정민군을 끌어올렸다면 동석자의 티셔츠에서 피가 묻어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자의 티셔츠에 피가 있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없다는 게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연 가족 입장에서는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 아들이, 내 가족이 피 묻은 티셔츠를 입고 무릎에 상처까지 나서 외박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그쳤겠죠. 분명히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 전날 술을 마셔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저 같아도 술이 깨서 이렇게 담장을 넘을 것 같습니다. 강력범죄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DNA와 족적입니다. 혈흔은 DNA를 채취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경찰은 엉뚱하게도 휴대폰에서 혈흔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죠. 휴대폰으로 정민군 머리를 내려치지 않는 이상 거기에는 혈흔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렇다면 동석자 측 변호사는 혈흔과 족적이 중요한 강력사건 증거물들이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웹사이트를 가봤습니다. 그 법무법인은 경제범죄,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 꽤 유능한 법무법인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해서도 꽤나 빠삭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력범죄 사건에서 DNA와 족적은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신발에 묻은 혹은 동석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티셔츠는
손정민 군의 혈흔이 묻어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석자의 신발과 티셔츠는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결정적 단서였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동석자는 수사에서 필요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은 경찰은 이 사건을 실종 사건 또는 실족사로 보고 대처를 했는데 오히려 동석자 측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강력 범죄 사건으로 대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이던 누나이던 직계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증거 모두를 버렸죠. 그럼으로써 친족 상도례라는 법도 활용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작 경찰은 실종 또는 실족사로 접근을 했는데 도대체 왜 동석자 측은 살해사건처럼 대응을 했나요? 이 정도 했으면 경찰은 이 정황상 살해되었다고 추측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지체 없이 확보해서 사건을 수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만약에 제 추측이 틀렸다면 동석자 측은 버린 신발과 티셔츠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